올 여름은 지옥폭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과거에 루사나 매미와 견줄 만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혜은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더우면 지옥폭염, 또 괴물폭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온이 올라간 건가요? 네,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폭염이라는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근무를 했는데 경남 지방 폭염이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비상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사상 처음 겪는 역대급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경남 양산 지역 기온이 무려 43도 가까이 올랐고요. 북창원과 밀양 지역도 41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김해와 의령 지역 그리고 경주 또 북부산 기온도 영남 곳곳에서 40도를 웃돈 상황입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 최저 기온이 30.2도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이 1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현재 9.7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처음 듣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경남 지역에 이렇게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 경남 지역의 경우는 우선 이 소백 산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영남 알프스라고도 하거든요. 이 높은 산맥으로 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다른 이 지형적인 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우선 더위가 가장 심한 양산 지역을 보면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열돔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예. 산맥을 넘어온 이 뜨거운 불바람이 가세를 합니다. 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내륙 분지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열기가 갇혀서 기온이 크게 치솟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항 지역은 동풍에 의한 폐현상, 또 창원 등은 역시 이 분지의 특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도 좀 이슈가 됐잖아요. 122년 만에 더위가 나타났는데 부산은 바다에서 불어들어오는 해풍이 뜨거운 온풍으로 바뀌면서 평소보다 더 더운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에어컨 기능이 완전히 좀 마비됐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었고요. 시원한 바닷바람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올해는 안 통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특징이 좀 곳곳마다 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여기에 좀 결정적인 좀 원인이 더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강수량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는 최근 1개월 누적 강수량을 좀 살펴봤더니 53년 만에 지금 역대 최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식혀줄 만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 마른 장마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표면의 열기를 좀 크게 식혀줘야 되는데 이 작용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수분이 많으면 이게 증발하면서 지표의 열을 갖다 좀 이래 기화율을 바꿔서 가져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후라이팬이 그냥 달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로 양산에서는 그 수증기로 대갈 토양의 수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기 받는 대로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이 달달 뜨겁게 달궈지는 것처럼 경남 지역이 지금 계속 기온이 오르고 있다 이런 원리였습니다. 네. 자, 네. 그러니까 후라이팬이 달궈지는 그런 더위가 이제는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지금 37도로 예보가 됐고요. 체감 온도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도 부천 지역과 인천 옹진 지역이죠. 이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경북 지역과 전남 일부 지역으로도 중대 경보가 확대되는 등 남부 지역으로도 중대 경보가 여전히 발령 중입니다. 중대 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또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지속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 특보입니다. 재난 수준의 특보이기 때문에 중대 경보 지역에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서쪽 지방으로 더위가 심해지는 게 태풍의 영향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태풍 돌핀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풍이 동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중남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이쪽으로 강한 동풍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와 수도권 그리고 호남 지방 쪽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쪽 기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에
지난해 2018년에도 이렇게 역대급 더위가 이어졌는데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홍천 지역으로 41도까지 기온이 올랐고 서울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는데 그때 이 자동 관측 장비에서는 40도 이상이 무려 60곳 넘게 관측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열돔의 환경에서 일본 남쪽으로 태풍이 위치하면서 동풍이 좀 세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과 좀 상황이 매우 유사했던 상황, 기압 배치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서울, 경기 지역 사는 분들 더위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람 방향 이렇게 바뀌는 거면은 반대로 영남 지역은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영남 지방의 극한 더위는 상대적으로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양산의 기온이 지금 이번 주 지금 점점점 떨어져서 주 중반쯤에는 35도 안팎까지 내려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동서의 더위 중심이 좀 바뀌는 셈인데요. 잠시 누그러드는 것일 뿐이고 여전히 33도 웃도는 폭염은 계속됩니다. 대비를 좀 늦춰서는 안 되는 셈입니다. 북상 중인 태풍도 좀 걱정이 되는데 세력이 과거에 강했던 뭐 루사나 매미 정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태풍의 진로가 아직 좀 유동적이긴 한데 기상청에서 예상한 진로는 이번 주 후반 점차 중국 남부 쪽으로 가까이 이동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는 좀 모델마다 좀 예상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태풍의 모습인데요. 이 태풍은 13호 태풍이고요. 이름은 돌핀입니다.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현재 4등급의 태풍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중국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은 중심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거의 눈이 거의 뚜렷이 보일 정도로 강하게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모델을 조금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 모델이고요. 우리나라 킴 모델과 유럽 모델 그리고 미국 모델 모두 이 태풍이 점차 이동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중국 남쪽으로 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이제 중국 남부로 향한 뒤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이동을 해서 약화한 뒤에 약간 그 비구름이 우리나라 쪽 서해상으로 빠져나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킴 상황을 보시면 지금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여기 위치했고요. 지금 태풍이 약화한 비구름이 서해상으로 이렇게 이동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킴 모델이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태풍의 이동 상황과 진로 그리고 이후 상황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얼마나 올지 내릴지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는 기상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번 주는 좀 한마디로 이제 앞서 보셨지만 이 고온 다습한 이런 기류 그리고 동풍에 의한 열기 또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대 수증기가 이 한꺼번에 좀 중첩되는 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앞서 보셨지만 이 태풍이 이동하는 또 길목에서 태풍이 약간 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좀 온열 질환인데요. 체감 온도가 이 35도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단계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전면 중단해 주시고요. 실내 통풍과 냉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특히 이번 주 수도권 폭염이 좀 피크를 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위험성도 있고요. 장시간 냉방기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상의 파도가 좀 거세지고 기상특보가 급격히 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피서철을 맞아서 이 해안가나 계곡을 찾으신 피서객분들도 최신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위험 지역 접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35도 이 기온하고 40도는 또 확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이제 더위에 지치지 않게 지옥 폭염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